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통이 큽니다. 통 큰 대통령이 쫌스럽기 짝이 없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호통을 치고 개꾸짖듯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마침 보니까 두 가지 해괴한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는 그 LH 전북본부장을 지냈던 이 양반이 사실 경찰의 말에 따르면은 내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아닌 그 양반이 국민들께 죄송하다 하고 사과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사의를 표명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는 수용하되 하여튼 일은 흔한 얘기 급한 불은 다 끄고 가라. 공급 대책 다 마무리하고 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창흠 씨 입장에서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고 국민들이 억장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H 건 3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발표한 거 보니까 원래 민변에서 발표했던 13명 외에 7명이 더 있을 뿐이다. 전수조사했더니 7명이 더 있을 뿐이다. 라고 정말 기도 안 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경찰 국수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는 한 100명 정도가 되고 있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약하죠. 1기 때 당시 검찰에서 구속한 사람은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2기 때 2005년입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2기 신도시 때 그와 같은 부동산 투기 그 의혹으로 구속된 사람이 대략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공직자도 7명이나 구속됐죠. 자, 국민들 억장이 막히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장 지금 사람들, 우리 국민들 분통 터지게 하는 이야기는 그 LH 공사 직원으로 짐작되는 친구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블라인드라는 일종 카페죠. 카페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꼬우냐? 꼬우면 너희들도 우리 회사 들어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공부 잘해서 여기 들어왔어. 라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저와 같은 사람들 폐가 망신시키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리고 폐가 망신시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서 그 블라인드 LH 공사 블라인드에다가 국민을 조롱한 국민들을 향해 그야말로 조롱한 그 LH 공사 직원을 잡아내겠다 그러는데 그 카페 운영자 말에 의하면은 불가능하답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디 기록이 누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답니다. 물론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렌식 하면 다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통큰 대통령이죠. 쫌스럽기 짝이 없는 국민을 향해 야단을 쳤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렇게 올렸죠. 선거식이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절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 물론 경호실에서 경호합니다. 경호기간이 10년인가 15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평생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죽겠죠. 죽게 되면 처음엔 김정숙 씨가 먼저 죽을지 나중에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속받게 되고 그때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안 합니다. 물론 이효 여사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몇 년까지는 일단 경호합니다만 경호는 다 철수합니다. 그러면 경호처에서 구입한 돈은 그런 식으로 분할해버리면 나머지는 왜 처분 못합니까? 물론 지금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 지을 때 봉화마을이 대략 1289평입니다. 그때도 말 많았습니다. 봉화마을은요 임야를 갖다가 대거 사들여서 1년 만에 대지로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원래 임야를 살 때는 2,640원이었는데 1년 만에 129,000원 49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은요, 봉화마을보다 더 큽니다. 1317평인데 그 중에 566평이 논입니다. 근데 이 566평을 갖다가 지난해 4월에 구입하고 올 1월에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겁니다. 몇 배가 뛰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니까 49배 뛰었는데 논을 갖다가 대지로 형질 변경한 49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20배 이상은 뛰었겠죠. 그리고 그 논을 사기 위해서 뭐라고 빤한 거짓말을 했습니까? 노무현 변호사님. 문재인 변호사님이구나. 문재인 변호사님.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법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직접 농업 경영하겠다고 11년 동안 농업 경력이 있다고 뻥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국민, 좀스러운 국민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좀스러운 국민들, 이 좀스럽게 짝이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LH공사 직원들이 보면은 멀쩡한 그 그린벨트 사놓고 거기다가 무슨 나무 희한한 나무들 촘촘하게 심어서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투기, 이것이 바로 국민들 미공개 정보를 갖다가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선수들 같이 거기다 촘촘하게 나무 심어서 나중에 보상가를 갖다 엄청나게 때려받으려는 부동산 투기의 국민들이 지금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사태 때 국민들을 갖다 뒤집었던 가장 큰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정윤회의 딸 정유라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죠. 니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그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야, 니들 부모를 원망해. 왜? 내가 왜 저 국가대표를 뽑히니까 배가 아파? 돈도 실력이야. 라고 조롱한 그때 경향신문이 특종했죠. 그거로 보면 사실 국민들이 확 뒤집어졌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은 지금 광화문이 들썩들썩하고 아마 광화문 앞에서 LH공사보다도 BH 문제를 갖다 더 집었을 겁니다. 아니 LH공사는 어떻게 LH공사 에 있는 임직원들이 이른바 도둑질해 먹은 것은 정말 좀도둑에 불과하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버젓이 버리고 있는 566평 논을 갖다가 물경 한 8개월, 9개월 만에 일반 대지로 형질 변경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사람 국민을 향해서 너희는 좀스럽다 라고 야단치니 참 국민들은 기가 막힐 이야기죠.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 통 큰 건 세상이 알아줍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할 때 그때 지율이라는 여자 승려가 뭐 천성산 도롱뇽 없어진다 라고 단식 투쟁하니까 거기 가서 아이고 뭐 어쩌고 하다가 결국 공사 중단시켜서 거의 2조 원인가 하늘로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탈원전 정책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판도라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보고 도대체 영화에서 영화 보고 그 망상에 사로잡혀갖고 탈원전 정책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뭐 또 공사 재개한다 하니 깨끗하게 1조 원 하늘로 날려서 하셨습니다. 1조 원, 2조 원 날려먹는 거는 그건 눈도 깜빡 안 하네요. 나머지 뭐 보면 우리나라 거덜낸 부분은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액수를 갖다가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도 그랬죠. 보면 4차 추경 이거 하면서 아유 이거 이번에 한번 폭 넓고 깊게 넓고 두텁게 한번 때려줍시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 이제 끝나게 되면은 제가 어쌰 하시라고 국민들께 위로금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통 크게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한테 아니 어디다 대고 566평 그 형질 변경 좀 한 것 같고 문제를 삼고 LH보다 BH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좀스러운 국민 야단마저 싸죠. 마침 오늘 보니까
주간조선인가요? 거기 김정길 전 의원, 김정길 전 장관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행안부 장관 했던 그 김정길 씨가 노무현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45년생이고 노무현 46년생이고 같이 옛날 YS 밑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1990년 3당 합당할 당시에 둘이 뛰쳐나왔죠. 그래서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 김정길 전 의원, 전 장관이 오늘 그 주간조선에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문재인 와 이러노? 라고 이야기하면서 2009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극단적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부산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정길 전 의원이 문재인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와 함께 부산에 있는 어느 호텔 일식당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불러서 야, 문 실장, 당신이 이번에 나가라, 부산시장. 내가 밀어줄게. 라고 했더니 아이고 장관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빨이 13개 빠졌고요. 녹내장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눈알이 튀어나올 듯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녹내장 다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3개 이빨이 빠져서 임플란트 하는 통에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말이 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녹내장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죠. 자, 그런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녹내장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눈알이 튀어나올 그런 고통을 느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좀스럽게 힐난해줘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주말입니다. 우리 통큰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사는 우리 좀스러운 국민들 행복한 줄 아십시오.